내가 쓸 항목에 따라서 통장을 쪼개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보통 네. 뭔가 지출을 할 때 그냥 카드 가지고 네. 그냥 똑같은 동일한 카드로 다 긁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가계부를 정말 열심히 쓰지 않는 한 네. 내 한 달 돈이 어떤 달은 빨리 빵꾸가 나고 어떤 달은 좀 여유가 남고 이렇게 편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아예 좀 더 계획적으로 나의 한 달 월급 중에서 내가 적어도 옷 쇼핑에는 뭐 20만 원만 쓸 거야. 네. 이런 별개의 통장들을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두는 거죠. 통장을 쪼개서 운영을 한다. 이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럼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와요. 네. 월급이 들어오면 이거를 다시 이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 근데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둘 수 있거든요. 한 통장, 네. 한 은행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등급이 올라가서 특히 같은 은행 안에서 자동이체하는 거는 뭐 무료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체하는 거는. 그래서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네. 처음 내 통장 200만 원 들어오면 그걸 그 A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네. A-1, 2, 3에 나누어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얘들이 따다닥 이렇게 나눠진다. 네네네. 그거 몇 개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 한 5개 정도? 그거 되게 많은데.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5개? 네. 5개가 뭐였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뭐 통신비나 통신비. 그 공과금이 나가는 네. 그 통장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해외여행이나 여행에 가자라고 해서 여행용 통장 하나, 네. 그리고 자유롭게 정말 뭐 술 먹을 때나 약속 잡을 때나 쓰는 통장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 이사 갈 때를 대비해서 전세용으로 해두는 통장 하나, 그리고 하나는 축의금이 나가거나 뭐 네. 장례식장 축의금, 부조금 이런 네. 용도로 쓰는 경조사. 통장 하나, 경조사용 통장 하나, 뭐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중요한 게 아예 내가 쓸 수 있는 한 달에 자유롭게 빼서 쓰는 돈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둔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아주 조금만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딴 데로 이체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핵심인 거지. 뭐 몇 개로 나눠야 되고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고 그거는 자기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네네. 예를 들어서 예금에 묶어둔 돈이다, 뭐 적금에 계속 들어가는 돈이다 하면 그 예금 적금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해요. 네.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예금이나 적금을 들고 있던 거를 깨도 괜찮지만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잠깐 쓰고 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거 예금 담보 대출은 좀 금리가 싸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적금의 이율이 뭐 2%였다라면 그 담보 대출은 그거보다 낮아요. 그거보다는 싸게 대출을 해줍니다. 적금보다? 네, 1.5% 뭐 이런 수준으로.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또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거 깨려고 했더니 깨지 마시라고 아깝지 않냐고 하면서 알려줬었죠.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이 있어. 그럼 1억을 예금을 맡긴 다음 대출을 하면은 예금 금리보다 싸게 대출을 해준다고요? 지금 1억의 예금이 있는데 이거를 깨지 않고 놔두면 받는 이자가 얼마라고 해볼까요? 계산이 안 되네. 1.5, 2%라고 해볼게요. 네, 뭐 2%를 방금 1억이라고 했죠. 저희가 계산 긴장해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1억에 2%면 얼마죠? 1억에 2%면요? 200만 원. 200만 원. 네. 예를 들어서 예금에 1억을 넣어놨고 그게 뭐 다다음 달에 이제 만기가 도래가 되는데 2%여서 2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 예금을 깨버리면 그 이자를 못 받잖아요. 네. 받더라도 정말 작은 이자만 받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출을 하면 그 200만 원 받을 것보다 훨씬 싼 이자 일부만
월 단위로 이자를 내니까 아주 일부만 대출 이자를 내고.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만기가 다르니까. 네, 그쵸. 아. 근데 예금 만기까지만 대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금 만기까지 대출을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이자보다는 쌀 수밖에 없구나. 네, 그쵸. 그래서 이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돈 필요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자유입출금 통장에 1년을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예금 통장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을 때 그걸로 담보를 하는 게 이자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돈을 묶어놓는다는 측면에서 웬만한 일이 아니면 사실 담보대출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거죠. 100만 원의 적금을 하나로 1년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10만 원짜리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10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그거를 100만 원 예금을 안 넣고 10만 원짜리 예금을 10개 한다고요? 아니요. 여기서는 적금에 대해서만 할 거고요. 매달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네네네. 그런데 내가 열심히 100만 원씩 적금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자, 내가 월급 200인데 매달 100만 원 적금한단 말이에요. 네. 사회초년생 때 잘 모를 때는 그냥 네.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매달 100만 원씩 내고 네. 1년 지나면 찾는,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쵸.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을 때 예금을 깨야 될 것 같아서 100만 원씩 하는 건 좀 무리일 거야 라는 생각에 이 100만 원 적금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요. 시작을 못 한다고. 네네네. 시작하더라도 급하게 필요해졌을 때도 막 신경이 쓰이고 네. 과연 내가 100만 원씩 적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장벽이 있는데 네. 이거를 10만 원짜리 적금 10개로 만드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적금을 10개를 든다. 네. 그럼 똑같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의 핵심이 시작월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1월에 10만 원짜리 적금 하나를 들고 네. 2월이 되면 그 개통해놨던, 개통이 아니죠. 핸드폰. 그러니까 유플러스에 일하시더니 아니 개통이 아니라 뭐죠? 통장 개설한다 그러죠? 개설 그렇죠. 1월에 10만 원짜리 10개를 개설해버리는 게 아니라 네네. 1월에 100만 원은 10만 원짜리 적금 하나를 개설하고 네. 90만 원은 예금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네네. 2월이 되면 그 개설했던 통장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90만 원이 남죠. 네. 그러면 또 10만 원짜리 적금을 또 개설을 해요. 그러면 적금이 2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남은 80만 원은 또 예금에 넣어두시면 되고, 네. 그럼 3월이 되면 20만 원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80 중에 10만 원짜리를 하나 더 개설을 합니다. 네. 보통 예금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예금에 넣으시거나 네. 뭐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셔도 네.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만 원짜리 통장이 시작되는 게 1월부터 10월까지 하나씩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첫 달에 100만 원을 떼가지고 매달 하나씩 그냥 개설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내가 매달 월급을 200만 원을 받잖아요. 네. 거기에서 100만 원씩을 이제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첫 달 걸로 그냥 돌려막기 한다가 아니라 네. 첫 달 거는 10만 원만 적금, 나머지는 예금인 네. 거고, 두 번째 달은 20만 원 적금, 나머지 예금, 세 번째 달은 3개를 적금, 나머지는 예금, 이런 네.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 비중을 서로 바꿔나가는 거네요. 네네네 바꿔 나가는데, 이제 네. 10월이 되면 90만 원이 적금 빠져나가고 나머지 10만 원도 새로 적금 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개의 10만 원짜리 적금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해가 돼서 1월이 됐을 때 네. 하나는 만기가 도래를 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를 또 적금에 넣어도 되는 거고, 내가 돈이 필요해지면 그때 이 돈을 찾아서 유동적으로 뭔가 쓸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이거 매달 괜찮다. 매달 만기가 도래한다 라는 장점이 있어서 네. 묶어두는 효과도 있으면서 이자도 받고 필요할 때 깨는 거를 100만 원짜리 하나를 다 깨버리는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니까 네. 10만 원짜리 뭐 3개만 깬다든지 뭐 2개만 깬다든지 이렇게 네. 일부만 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묶어두는 것도 연습을 하고, 급할 때 깨서 쓰는 것도 일부만 깨서 쓸 수 있고.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부터는 120만 원짜리 만기가 계속 오게 되네요. 그쵸. 그럼 120만 원 만기 오면 이거 120만 원이랑 또 적금 시작해도 되고. 네, 그쵸. 그 돈을 저는 주로 또 예금에 넣었어요. 아, 120만 원 찾아서 다시 예금으로 네. 넣고 나 10만 원짜리 적금 또 시작하고. 네네네. 그 120만 원이 아, 아니라 근데, 또. 근데 그럼 이게 현금으로 되게 복잡해지겠는데? 근데 그게 개설하는 게 통장 핸드폰으로 정말 잠깐이면 되기 때문에 네. 전혀 번거롭지가 않아요. 메모장에 음. 몇 월, 며칠에 10만 원짜리 통장 개설하기 이렇게 일정 관리만 하시면 되고 버튼 눌러두면 10달 지나고 나서는 알아서 또 이게 네.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번거롭지 않고요. 그리고 매달 만기가 도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월급은 다 스쳐 지나가는 느낌인데 만기가 도래했다. 와, 내가 이만큼 모았네 라는 작지만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럼 그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되네요. 내가 120만 원이 되니까 120만 원 플러스 뭐 이자가 네. 뭐 만 원 이렇게 붙겠죠. 네네. 만 얼마. 네네네. 그럼 121만 원. 거기다 월급까지 들어오니까 300 얼마가 들어오는 느낌이겠네요. 네, 그쵸. 그럼 그거를 또 어디에 주로 저는 모았는데 뭐 여행 경비 빼고는 네. 그렇게 모으다 보면 생각보다 이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점점 이 파이가 커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이 120만 원도 1년짜리 예금에 들고 그 다음에 또 적금 시작하고 그럼 그 다음 해 1월이라고 치면 1월에 첫 해에는 내가 월급 200만 원 들어오는데 그 다음 해에는 월급 플러스 300 얼마. 네, 그쵸. 300 얼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예금으로 하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500만 원.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이제 그렇죠. 연차가 쌓일수록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고 이러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걸 돈을 계속 만약 적금 예금으로 굴린다면. 근데 하면서 돈이 모이니까 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했죠. 그걸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을 이거 번거로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은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돈의 기본 흐름을 공부한다. 내가 돈의 습관을 만든다라는 관점으로 임하시면 그게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아, 그러겠다. 이게 한 5년 차, 6년 차 되면은 한 달에 막 5, 600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리고 월급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많은 직장인들이 대체 내 월급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재밌다. 네. 2년 차가 되는 순간부터 돈이 계속 뭔가 내 앞으로 들어오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거 절대 돈 받았으니까 이거 탕진해버리자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 소소한 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쌓아두시면 그게 굉장히 큰 시드머니로 작용을 합니다. 아, 이게 실제 이자는 얼마 안 되더라도 네. 약간 멘탈 게임이 되네. 네, 멘탈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네, 되네요. 네. 아, 내 돈이 모이고 있어. 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을 계속 받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워낙에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자 받으려고 뭐하러 예금 적금을 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그런 네. 내 소비를 이것 위에 잘라내고 요 안에서 유지하는 그거를 네.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월급 버니까 이 정도 써야지 하고 네. 씀씀이가 커져요. 근데 네. 우리가 100세 인생 시대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몇십 년이나 되면 사실 그 이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벌 때 열심히 모아두셔야 노후에 몇 좀 더 년생이세요? 여유롭게. 저 86년생이요. 86이세요? 저 85거든요? 아, 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누가 나와가지고 80년대생들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70년대생이라고 다른가요? 그러니까 60년대생들만 해도 국민연금이 괜찮대요. 근데 70년대생, 80년대생 넘어올수록 노후 준비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사실 노후 준비는 너무 먼 얘기 같죠. 근데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돈 관리를 하면 이게 결국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첫걸음. 정말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시드머니 굴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면 네. 돈에 대해서 공부가 확실히 되고 내가 이만큼 모았네? 이만큼 모았네?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통장 쪼개기를 해놓은 다음에 네. 그러면 그 통장 중에 쪼개놓은 통장 중에 한 군데로 계속 적금이 이렇게 쭉쭉 나가게. 그쵸. 이 두 개가 약간 콤보네요. 네, 그쵸. 그래서 월급 받는 그 메인 통장에서 저는 적금을 이제 풍차 돌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해둔 거고 네. 그거 외에 돈을 이제 통장 쪼개기로 네. 만들어 두는 거죠. 여행 통장. 근데 여행을 이 적금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적금 1월에 든 적금은 적금 중에 하나를 네. 그냥 여행으로 써도 된다. 네네네. 이 적금, 이 통장은 여행용 적금이야. 네네네. 이렇게 네이밍을 네네. 붙이셔도 되고. 네. 소소하다. 소소한데 이거 근데 소소한데 현실적이야. 네,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제가 그거 덕분에 지금 직장 생활 10년 하고 네. 남편이랑 같이 모으면서 남편 월급이 저보다 훨씬 적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둘이 어. 열심히 이렇게 모으니까 지금 집도 사고 처음에는 대출 껴서 집을 네. 샀는데 또 대출을 하면은 열심히 모으게 돼서 네. 이런 방법으로 모아서 대출 다 갚고 대박이다. 집값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회사 생활 시작할 때 10년 뒤에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물론 자산가들이 보면 비웃겠지만 직장인으로서 따지면 저는 이 정도의 자산을 모은 거는 정말 아니, 서울 안에 빚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되게 네. 결국 이런 습관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저번에 그 재테크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재테크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한 100만 원만 돼도 내가 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00만 원 되면 이거 1000만 원 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굴릴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딱 얻게 되는 돈의 사이즈가 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1000만 원 돈 그냥 뚝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를 내가 1000만 원 떨어졌으니까 이 1000만 원 가지고 뭐 어디다가 뭐 100만 원짜리 핸드폰 10개 사야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내가 100만 원 그냥 쓰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 네. 큰맘 먹고 쓰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작은 돈 이거 적금 예금 해봤자 작고 귀여운 돈인데 뭐할로 그걸 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작은 돈을 굴려본 사람이 큰 돈을 굴릴 줄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 실천을 해보시면 네. 그 안에서 내가 깨닫는 게 있고 더 보이는 게 많아지고 이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어린이집 수준에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입문하는 것이 풍차 돌리기와 통장 쪼개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